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수없이 많이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잘못된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지루성 피부염인데도 불구하고 지루성 피부염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지루성 피부염인데 여드름으로 치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타입이 존재하거든요. 그 타입을 모르게 되면 내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예후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 피부염 타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감별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별 분류와 병발 질환에 대해서 시리즈로 3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총론적인 1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전체적인 지루성 피부염 얼굴의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사실 굉장히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 모양이 다양한 이유는 지루성 피부염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이 붉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얼굴에 좁쌀같이 구진들이 나는 특징, 그리고 얼굴이 심하면 짓무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얼굴이 붉고 어떨 때는 좁쌀같이 나고, 그게 더 심해져서 얼굴이 짓무르는 타입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증상의 초, 중, 말에 따라서 증상의 표현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 여드름이 낀 경우들도 많고, 모낭염이 낀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주사 피부염으로 변형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모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잘못된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흔히 타입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타입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첫 번째는 홍조용 타입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증상이 약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용 타입은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붉어지는 질환은 사실 굉장히 많죠. 그죠? 얼굴에 안면 홍조도 있을 수가 있고, 아토피도 심하지 않으면 얼굴이 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도 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피부 질환은 사실 얼굴이 붉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용 타입은 특징적인 양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마, 그 눈썹과 눈썹 사이 이마가 좀 붉고, 그리고 양볼이 붉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밑에가 약간 붉은 띠를 두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발 부위는 인당 부위, 그 다음 양볼, 그 다음 코 밑에, 이게 호발 부위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때 붉은 피부 부위가 변하게 됩니다. 코 주변으로 해서는 점점 넓게 수염난 것처럼 넓게 퍼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입술 밑으로 해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달 모양을 그리죠. 그래서 실제로 심한 분들은 이 입이 전체적으로 만나는 형태를 보이게 돼서 코 주변이 붉은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입 주변, 코 주변만 붉어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용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으면서 쉽게 달아오르는 형태도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용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홍조용 타입과 사실 흔히 혼동되는 건 이제 아토피 같은 것들인데, 아토피는 사실 감별이 되게 쉽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접히는 부위에 병변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아토피는 접히는 부위에 병변이 있죠. 대략 목 같은데 혹은 팔 내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루성은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긴 한데, 그건 겨드랑이 아니면 사타구니 같은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잘 생기는 부위는 아니죠. 그리고 또 혼동되는 게 이제 접촉성 피부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화장품을 바르고 뒤집어졌어요. 아니면 뭐 레이저를 하고 뒤집어졌어요. 아니면은 필링을 하고 뒤집어졌어. 뭘 해서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합니다. 접촉성 자극 피부염인데, 자극을 받아서 피부가 뒤집어졌으니까 접촉성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접촉성 피부염의 대부분은 경증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경증 지루성 피부염을 깔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조용 타입이죠. 경증 지루성 피부염에 깔려 있는데,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링을 하거나 화장품을 과용하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했을 때 피부가 뒤집어지죠. 그러면
접촉성 피부염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 뭘 했더니 뒤집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촉성이라고 진단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 경우가 많습니다. 경증 지루성 피부염 상태인데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레이저라고 뒤집어지는 경우에 지루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코 밑에가 붉은 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경증 지루성 피부염인데 본인이 모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콧볼 부위가 빨개, 그럼 지루성을 갖고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면 홍조라고 하면 주사 피부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면 홍조가 있어요. 그러면 주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주사 피부염은 흔한 피부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루성과 주사는 사실을 가려우면 그저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많고 가렵지 않으면 주사 피부염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호발 연령도 사실은 주사 피부염 같은 게 조금 나이가 있을 때 많이 진행을 하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안면 홍조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홍조인데 가려워.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입니다.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진단을 굉장히 잘 받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얼굴에 좁쌀같이 막 돋아나는 게 구진형 타입이거든요. 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솟아나는 걸 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많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피부결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형태죠. 그래서 얼굴이 안 좋은데 뭔지 모르게 굉장히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화장도 들뜨는 형태가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이죠. 그래서 얼굴이 스물스물 간지럽기도 하고 간지럽지도 않기도 하는데 얼굴이 자꾸 그저 호발 부위, 인당 부위라든가 볼 부분에 자꾸 뭐가 돋아납니다. 그런데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의 변화폭이 굉장히 크다라 그랬죠. 좋을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형태. 근데 얼굴에 뭐가 돋아나면서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까매집니다. 색소 침착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지루성 피부염 구진형 타입은 딱 보면은 보입니다. 뭐냐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검붉은데 좁쌀 같은 게 막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구진형 타입이 왜 문제냐면 여드름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뻔한데도 여드름으로 진단하는 거죠. 왜 그냥 구진들이 돋아나니까 구진 중에서 농포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따지고 보면 여드름인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 80%고 여드름이 20%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드름이에요, 지루성이에요? 지루성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이소티논 같은 그죠 피지 억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드름을 위한 이제 필링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껴있는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여드름으로 치료하게 되면 지루성이 안 낫죠. 그러니까 점점 치료해도 안 낫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난치성 여드름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드름인데 왜 이렇게 안 낫죠? 라고 하는 경우는 딱 보면 그냥 지루성입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만 하얗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만 하얗다.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이 심하면 눈은 침범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안경 낀 것처럼 하얀데 전체적으로 빨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좁쌀 같은 게 막 수없이 나면서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 형태를 보이는 게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습진형 타입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은 구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은 지루성 피부염 오랫동안 있다가 심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인 걸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 피부염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인데 혼동되는 경우는 사실은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중에서 정말 특이하게 얼굴만 심한 아토피가 있습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은 어렸을 때부터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 체질로 바뀌면서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 그저 접히는 부위에 피부염이 있다 이거죠. 그저 목 같은데. 그런데 얼굴에 있어.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접히는 부위를 꼭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 중에서도 정말 특이하게 얼굴만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그죠 아토피인지 지루성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토피인지 지루성이 사실 딱 보면 알 수 있긴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눈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인중, 코 밑에가
약간 그저 주름 같은 게 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고, 지루성 피부염은 볼 주변으로 해서 발생을 해서 코 주변으로 해서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중이 아니라 이 코 옆으로 뻘겋게 되는 형태를 보이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습진이 심한 경우는 이제 화폐상 습진이 얼굴에 발생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폐상 습진의 특징이 뭐냐면 장액성 수포라고 그랬죠. 작은 수포들이 생기는데 진물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 여드름처럼 뻥뻥뻥 나는데 진물이 나는 형태가 되는데, 동그란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 그리고 귀 주변으로 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물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 형태는 화폐상 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는 구분이 굉장히 쉽다라 그랬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도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그죠, 호발 부위를 구분해서 보시면 구분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타입은 지루성 피부염이 호발됐을 때 이제 병발 질환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 중에서 모낭염이 잘 생깁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얼굴에 그죠,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세균총도 정상적인 균형을 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그죠, 세균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피부 부위에 모낭 부위로 염증이 파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플러스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눈썹 속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부위는 머릿속이죠. 머릿속에 여드름 같은 것들이 팍팍팍 박히는 경우가 모낭염인데, 지루성 피부염에 모낭염이 겹쳐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홍조형 타입, 구진형 타입, 신형 타입, 그리고 감염형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감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잘못된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병이 지루성인데도 지루성인 줄 모르고 치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타입별로 관리 방법도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타입을 모르면 관리 방법을 잘못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지루성 피부염이 어떤 타입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